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자영업 25년 정도입니다. 소비 패턴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자영업은 이제 끝난 듯 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요즘에 뭐 자영업 끝무이다, 자영업 하지 마라, 자영업 이제 몰락한다, 자영업 나락간다, 이런 주제의 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자영업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그 망한 자영업 이제 소개하는 그런 이제 유튜브 채널도 있는데, 근데 보면 다 안 된다고 하잖아.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역으로 요즘에 잘 되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역으로 잘 될 것 같은 게, 요즘 같은 불경기에 뭔가 잘 된 곳, 뭔가 이제 유망한 사업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어비성선 아닙니까? 경기가 안 좋으면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아지는데 이 와중에도 잘 되는 게 있다고? 일단 자영업을 25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웬만한 자영업은 5년 안에 망합니다. 5년 안에 없어집니다. 예. 어떤 자영업이든 간에 지금 대한민국은 이 자영업으로 한 군데에서 5년 이상 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힘들어요. 예. 이걸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제가 전에 얘기했죠. 네이버 지도 있죠. 네이버 지도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여러분 주소 있죠. 여러분 사는 동네 이제 검색을 해서 거기 지도를 킨 다음에 내가 가장 살고 있는 동네 있죠. 그 동네를 거리뷰로 딱 찍은 다음에 그 거리뷰 보면 연도 설정 가능하거든요. 그 연도 설정을 2020년으로 맞추면 웬만한 가게 다 바뀌어 있습니다. 아, 정말로. 그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 자영업이 얼마나 살기 있는지 가장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그겁니다. 예. 여러분 사는 동네 검색을 해서 거리비 띄운 다음에 연도 설정을 2020년 이전으로 바꿔보세요. 거의 다 바뀌어 있습니다. 거의 다 바뀌어 있어요. 저도 한 번씩 보는데, 저희 동네가 그나마 이제 2020년 이전에도 있었던 가게가 뭐냐면 이제 세탁소, 그리고 한인마트, 그리고 이발소, 이거 말고는 다 바뀐 것 같은데, 바뀌었다는 얘기는 그 전에 사업하신 분이 적고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예. 그 전에 하셨던 분은 폐업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분은 어찌되었든 간에 25년을 했다고 합니다. 뭐 한 가지 장사를 25년 한 건지 아니면 중간중간 이제 업종을 변경한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니까 먹는 장사를 25년 하신 것 같아. 대단하신 거 맞아, 여러분. 한 분야로 오랫동안 살아남았던 것 자체가 대단한 거 맞아. 근데 이런 분들도 요즘에 장사의 한계를 많이 느낀다고 해요. 네, 장사의 한계. 이발소가 오히려 미용실보다 오래 살아남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발소가 충성 고객이 많아요. 네, 충성 고객.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랑 다른 게 뭐냐면, 여자분들은 변덕이 심해. 어떤 장사를 하도 변덕이 심해요. 보통 여자 상대로 장사하는 게 진상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 왜냐, 여자들은 짜잘한 걸 태클 걸고 오늘 왔던 손님 내려온다 볼 수가 없어요. 미용실도 마찬가지고 약간 커피도 마찬가지고 여자들이 좋아하는 게 좀 그런 게 심해요. 트렌드는 아니면 좀 변덕이 심해. 이발소는 한 분야기 딱 정하잖아요. 만족스럽잖아. 5년 10년도 계속 가요. 단골 엄청 많아. 뭐 15년 20년 25년. 그리고 이발소가 왜 좋냐 하면 그런 약간 남초 분위기 있잖아요. 남초. 이발소 가면 이제 그 남자들 특유의 어떤 그런 이제 야구 얘기, 뭐 정치 얘기 이런 거 좋단 말이야. 이발소 가면 막 그런 거 있거든. 뭐 옛날에 만화책이나 잡지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좋아하는 남자들이 많아가지고 남자들끼리 대화가 통하잖아. 그래서 이발소를 가는 것도 있어요. 예. 소통이 되니까. 약간 그런 미용실 특유의 약간 그 아줌마들 이제 좀 드실되는 그런 여초 문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보통 이제 자영업 오래 하신 분들이 이제는 자영업 내가 버티기 힘들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오래 하신 분들. 25년이 진짜 오래 했죠, 여러분. 90년부터 했으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제는 맛집도 망할 수 있다는 게 예전과 달라진 겁니다. 옛날에는 음식이 맛집이면 안 망했어요. 예.
근데 지금 맛집도 망합니다. 맛집도 폐업해요. 아마 이분 같은 경우에 동네에서 그래도 소문난 맛집으로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이 된 집으로 그래도 알려져 있을 겁니다. 먹는 장사 했을 경우. 그러니까 25년 살아남았겠죠. 근데 그런 맛집도 폐업합니다. 요즘에는. 정말 잘 되는 게 아닌 이상은 맛집도 폐업을 해요. 맛집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람들이 몰리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옛날에 맛집이라면 줄 서서 먹고 막 웨이팅하고 손이 끊임없이 오고 이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예. 지금 어딜 가더라도 맛집 가면 바로 음식 주문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주말에 가는 게 아닌 이상은. 이게 뭘 의미하냐면 좀 옛날처럼 사람들이 우리 음식을 무조건 좋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성국이 많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음식 장사해 보면 알 거예요. 음식 가격 올리는 게 겁납니다. 음식 가격. 음식 가격 올리면 손님이 금방 떨어져. 아무리 맛집이라도 뭐 식재료비 때 500 올리면 사람들이 금세 떨어져 나갑니다. 1000 올리잖아요. 더 떨어져 나가. 올릴 수밖에 없는 건데 뭐 세금도 오르고 인건비 오르기 때문에 그 명분 올리는 건데 올리면 손님들이 떨어져 나가는 눈에 보여요. 그만큼 사람들이 가격이 민감하다는 거죠. 500원, 1000원 차이에.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더 싸고 더 양 많고 이런 데만 골라가다 보니까 무조건 맛으로만 승부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이게. 예. 그리고 요즘에는 마진율이 너무 적어요. 마진율이. 장사 마진율이 워낙 적다 보니까 정말 엄청나게 많이 팔지 않는 이상은 돈을 못 벌어요. 이게. 몸만 고생이고. JYP님. 저도 20년 사업 접고 취직했다고요. 근데 취직이 됩니까 근데? 사실 자영업 오래 하신 분들이 못 접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장사만 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쪽으로 일자리 찾는 게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장사 오래 한 거 가지고 이제 다른 직업에 도움이 전혀 안 되거든. 사실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예. 다른 데 가면 새로 다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사실 힘들긴 하거든요. 아마 이 글을 적으신 분이 뭐 자영업 접겠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나도 힘든데 지금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은 더 힘들 거라는 거지. 예. 이분이 이런 말 한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나도 힘드니까 웬만하면 자영업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도 내가 하면 다를 거라는 마인드로 또 자영업 하는 분도 있어요. 꼭 현실에서 맞아봐야 정신 차린 분도 있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 상승, 최저임금 상승, 코로나 이후 급격히 바뀌어버린 소비 패턴, 고물가 시대, 임금은 물가 상승률 따라가지 못하고 미래의 불확실성, 자영업, 맛집, 미용실, 병원 제외하고 나머지 업종은 갈수록 힘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쿠팡을 많이 쓰니 소비 패턴이 많이 달라졌어요. 라고 적어졌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맛집도 정말 사람 엄청나게 많은 거 아니면 없어집니다. 대박 맛집 아닌 이상 힘듭니다. 정말. 왜냐하면 그 음식 장사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매출이 높다고 해서 돈을 잘 버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제는. 나가는 게 엄청 많아졌습니다. 요즘엔 배달 플랫폼 안 쓰면 장사가 안 돼요. 근데 배달 플랫폼 워낙에 많이 떼가다 보니까 이것저것 내고 나면 손에 드는 게 얼마 없습니다. 미용실도 많이 망해요, 여러분. 미용실도 뭐 안 망한다고 하지만 망해요. 그런 미용실은 안 망해. 뭐냐 하면 이제 미용실 보면 왜 자기 건물에서 미용실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옛날 주택 같은 거 주택 보면 1층이 상가 건물이고 2층부터 이제 주거용이고 그런 건물을 가진 분들은 계속해요. 왜냐 그분들은 월세가 안 나가니까. 근데 남의 건물에서 이렇게 기업에서 하시는 분들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머리 자르는데 돈을 크게 안 쓸 거거든. 예. 머리야 뭐 안 자르면 그만이란 말이죠. 병원도 여러분 망하는 거 있습니다. 병원도. 병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건조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사실 병원 너무 많습니다. 인간도 너무 많아요. 저희 동네만 해도 한 300m 상간에 같은 병원, 같은 뭐 치과만 대여섯 개 있습니다. 치과가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야.
병원도 망하면요 세게 망합니다. 예, 왜냐하면 창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병원이라고 무조건 건재할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구도 감소하고 있잖아. 인구 감소에 타격 많이 받는 것도 병원입니다. 애들도 많이 없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힘들게 전방위적으로 뭐 특정 업종은 뭐 덜할 거다? 아니에요. 그냥 골고루 다 힘들어 골고루. 개인적으로 가장 힘든 것은 편의점하고 카페입니다. 편의점 카페. 이게 가장 힘들 겁니다 앞으로. 가장 작살날 수 있는 게 편의점 카페예요. 왜냐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 경기가 안 좋아지면 제가 전에 얘기했죠. 편의점 방문 안 하고 커피도 안 사 먹을 거라고. 여기서 경기가 좀 더 꺾이면요. 앞으로 이제 카페 모카, 아이스티도 안 먹을 겁니다. 그냥 집에서 타가지고 가는 거야. 제가 전에 그런 얘기했죠. 그냥 이제 커피 같은 것도 집에서 뭐 커피 머신을 타가지고 간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있잖아요. 믹스 같은 거 타가지고 이제 들고 간다거나 그런 사람 생길 거라고. 커피 값도 아쉬워지는 사람들이 생길 거라고. 지금 점점 생기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 카페 너무 많잖아요. 언제까지 사람들이 뭐 계속 커피를 마셔줄까 이게. 편의점은 사람들이 점점 안 갑니다. 왜냐? 보통 편의점에 젊은 사람들이 타겟인데 나이 많은 사람들 장사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편의점은 젊은 사람들 타겟으로 장사하는 겁니다. 근데 젊은 사람 돈이 없어. 편의점 비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 방문을 꺼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업종이 편의점 카페. 뭐 다른 것도 좀 안 좋겠죠. 그래서 눈에 말하는 거지만 지금은 어떤 자영업이든 그 자신 있게 도전하시면 안 돼요. 자신 있게 도전했다가 그동안 모아놨던 돈 다 까먹을 수 있습니다. 고생되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